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남역에 나갔다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사도 오는데. 와, 우리 회원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양산박 회원분들. 그 거리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거리를 피해갈 수 없었어요. 아, 강남역에서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거리를 거의 장악하고 많이 알렸습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던 분들 다시 또 라이브 방송으로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대개는 잘 가셨군요. 예. 네. 어떤 게 우아하신가요? 예, 저도 이제 누르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튜브 잘 보이세요? 지금 저는 페이스북 보고 있어요. 유튜브는 나오나요? 잘 나와요? 예. 좀 전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역에서 달려오느라고. 강남역에서 아무튼 어머니가 팬이라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예, 다행입니다. 이상하게 젊은 친구들이 다가와서 사진을 찍자길래 아, 내가 젊은 친구한테도 알려줬나 했더니 예. 다들 어머니가 팬이라고. 효도 선물로 저를 많이 찍어. 효도 선물로요. 효도 선물로 아주 좋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득표율을 보면 네. 유튜브가 어디까지 퍼졌는지 조금 감이 잡히지 그렇죠. 않을까. 예. 솔직히 뭐 그것까지 받는 예. 게 참 쉬운 건 아니죠. 아직 집에 도착 못하신 분도 계시군요. 예. 예. 제가 또 치킨 먹고 헤어졌거든요. 치킨도 드셨어요? 치킨을 좀 양껏 먹고. 예. 저희는 치킨과 콜라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만한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오늘 강남역에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만나서 얼굴 알리고 했습니다. 산불이 장난 아니었죠. 산불들이 그렇죠. 나면 이게 대책이 없는 것 대책이 같아요. 없네요. 커요. 열심히 이제 고생하셔서 진화를 많이 하셨죠. 예. 삼척 쪽이 진화가 좀 더딘 걸로. 계속 삼척이 계속 진화 힘든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진짜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육이나 안전 쪽에는 네.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소방 예. 쪽은 참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대선 주자들 좀 남 얘기 같은데 대선 네. 주자들 많이 내려가셔서 또 응원하시고 하시던데 또 이게 선거 기간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많이 그렇게 또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딱히 내려가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그분들이 또 다 움직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많이 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움직여서 또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갈치시장에서 잘생겼다고 찍어주신대요.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그쪽에서는 먹히는 것 같아요. 예. 시장 쪽에서 많이. 예. 다음 이제 제가 대선에 나가면 전국의 5일장 중심으로 돌려고 합니다. 5일장 중심. 예. 시장에 계신 분들이 참 양반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또 이렇게 다 가서 인사도 하면 같이 꼭 이렇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눈도 맞춰주시고 미소도 지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의외로 또 부산 쪽에서 좀 좋아하시는 인상이신가요? 그런 거 같아요. 부산 쪽에서 특히 유독 좀 좋아하시는. 부산 쪽 시장에서 특히 예. 뭐 시장들은 다 반응이 좋았는데요. 부산 쪽에서 특히 많이 이렇게 그냥 대통령 감이다 그냥 하면 되겠다 이런 평가를 그냥 뭐 다른 공약 하나도 안 듣고 그냥 광주 출신이 부산 가서 이렇게 그러게요. 인정받기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참 좀 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부산 경남 쪽에서 좀 많이 좋아해 주시면 그것 자체로 참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유튜브 통계나 그런 거 볼 때 부산 쪽이 부산 경남. 부산 경남이 그렇죠. 잘 특히 나옵니다. 강세예요. 저희 관심 많으세요 원래. 네. 저희 유튜브 많이 듣는 지역 이런 거 조사하면 부산 맞습니다. 경남이 많이. 홍익학당 관심도도 부산 경남이 제일 높으시고. 제가 신기한 게 예전에 한 회사 있었는데 다른 회사는 다른 쪽에 전국적으로 강점이 있는데 어떤 회사는
한 지역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을 때가 그래요? 있어요. 저희가 신기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 고향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고향에서는 지역색을 뛰어넘는다는 뭐 좋은 징조로 해석하면 네, 또 이번에 이 전국을 돌아가는데 고향에서 제일 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솔직히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예.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을 예. 이렇게 대중화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오면서도 제가 생각해봤는데 예. 진짜 이런 거예요. 불교계의 청화 스님, 네. 뭐 무비 스님, 뭐 무여 스님. 네. 그러면 불교 신자들 중에는 엄청나게 다 알고 인지도 있는 있죠. 분이죠. 예, 예. 그런데 일반 대중은 사실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난 그 5년간 유튜브에서 작업을 한 걸 통해서 각 종교 신자분들한테 많이 알려졌고 철학 좋아하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졌는데 그런 격이죠. 그쪽에서는 인지도가 높지만 대중들한테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듣보잡 맞습니다. 소리 들을만 하죠. 예. 청하 스님이 대통령 나온다고 하면 청하 스님이 결국은 출마하셨어야 결국 대중한테 알려진다는 거죠. 지금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내노라 하는 그런 유명한 고승분도 예. 무여 스님도 아마 그렇죠. 엄청난 인기시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 스님이 계신가? 예. 결국은 대통령 출마하셔야 예. 저희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출마를 통해서 거의 무슨 강호의 세계에 있던 사람이 예. 이 일반 대중 세계로 지금 뛰어든 격이니까 지금 이런 대선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 알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이런 작업이 꼭 필요한 게 그래야 이후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철학적 진리가 상식이 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종교 불교 얘기 하셨으니까 제가 이왕 좀 윤호건님께 예. 부탁드리는 게 지금 저희를 잘 모르는 홍익당이나 이쪽 저희가 어떤 걸 이 주장하고 또 어떤 걸 지향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편견이죠. 아, 저 철학 종교하던 사람이 네, 이제 사이비화 하는구나. 드디어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권력을 쥐어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의견이 댓글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아니 합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몰라도 사회 상식이 있으면 정치인이 후원금 모금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문재인 씨, 이재명 씨 다 몇 억씩, 몇십억씩 모금해가지고 정치하는데 네. 그분들한테 사이비 교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정치 모금하는 거 가지고 제가 사이비 교주라고 말을 또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좀 상식 밖의 얘기인 것 같고, 네. 예, 종교 철학하던 분이 정치를 한다니까 그런 우려하는 건 저는 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정치 후원금을 모금하는 거를 사이비 교주의 그 신도들 삥뜯기로 이해하는 예. 거는 그렇죠.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정치인들만큼 돈 모금하지도 못했고. 그게 지금 저희가 그런 분들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게요. 네, 지금 네. 저희가 정당을 안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정당을 여러 가지 저희가 몇 번을 거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절차 끝에 선관위에 다 인가를 받아가며 이제 정당을 하고 그렇죠. 과거에 또 무슨 이상한 분들이 나와서 종교성 있는 정당을 했지만 그게 이제 사라졌는지 아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다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보가 이미 공개된 내용을 안 보고 사입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홍익당의 당원만 해도 6,000분이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법적인 모욕에 대해도 네. 해당하는 것이라서 좀 문제가 이거는 심각하다고 저희 봅니다. 그런 정당 자체를 정당으로도 안 봐주는 거고. 그건 이제 좀 문제 한국 있는 것 사회의 제도 자체를 이해를 안 하고 안 받아들이겠다 지금- 하면 뭐 박근혜 씨랑 똑같은 수준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분들은 너무나 저희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H급 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다는 말이 들어요. 실컷이라도 좀 보고 그런 얘기 사이비 같은 거는 굉장히 위험한 예,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컨대 저희 당의 정책이나 예. 방향이나 그 조직 모습이 이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다 이런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닌데 네. 그 함부로 어떤 사람 저희 윤 후보님뿐만 아니라 사입이다 아니다를 정말 사입이한테는 사입이다라는 소리를 안 하고 좀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함부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고요. 네. 더군다나 선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그 선거법 위반까지도 해당할 수 있으니 그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서 말씀을 골라 예. 쓰시는 게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 사입이 이런 말 좀 싱거운 말. 그렇죠. 명예훼손 아닌가요? 저희한테 썼으니 망정이지 다른 후보 지금 예컨대 1, 2등 다투시는 분한테 댓글 그렇게 바로 써보세요. 그렇죠. 저희는 관대합니다. 관대한 겁니다. 근데 아무튼 저기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또 지난 13년간 홍익학당 운영해 오면서 안티사이비 카페나 이런 데 가시면 그 없을 거예요. 저희 이 사이비를 하려면 뭘 해먹어야 사이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욕먹는 경우 인터넷에서 유일합니다. 자기 글 지웠다고. 본인 네. 글이 무시당했다. 말 같지 않은 말을 자꾸 올리셔서 저희한테 경고 먹으신 분들이 욕하고 다니시는 경우는 봤습니다만 그 외에 뭐 돈 문제가 있습니까? 뭐 여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예. 예. 저도 뭐 가끔 연락이 자주 오는데 유튜브 보다가 홍익학당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근데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바쁩니다. 그러면 안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냥 알려드려요. 예. 안타깝습니다. 돈 문제 나온 김에 오늘 지금 그 저희가 홍익당 카페 방금 전에 게시글 하나 올린 내용이 오늘자로 저희가 창당을 4월 10일 날 했습니다. 오늘자까지 사용한 전체 지출 내역 어차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해야 돼서 중간에 작업을 좀 했는데요. 그 내역 바로 보여드리죠. 옛날 오영국 씨 뭐 이렇게 하고 지금 본인 시간을 쓰고 계신 겁니까? 네, 그 안 보이실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홍익당 카페에 올라져 저희는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지 않아도 다 까발릴 겁니다. 예. 그 한번 보시고요. 지금 쭉 불러드리면 현재 이제 사용한 지출 내역입니다. 수입 내역은 또 정리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금 3억을 썼고요. 뭐 저희는 이제 만져보지도 못한 3억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벽보하고 전국의 공보물 여러분 그 정말 서글펐다는 그 조그만 눈물 나는 공보물. 눈물 없이는 네. 볼 수 없는 공보물 하고 이제 그거를 배송하는 선관위에 전국 배송하는 택배비 저희 부담입니다. 선관위 부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거용 명함하고 전단지 1차 조금 찍은 거 그게 1억 580만 원이 들었습니다. 1억 5천이 아니고요. 1억 580만 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집 앞에 현수막 내가 걸기 운동을 해주셔서 전국 151곳에 현수막을 1280만 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도에서 지금 지원을 부산하고 광주에 각 40만 원씩을 해줬습니다. 그게 합계 80만 원이고 시도에서 선거운동 하시면서 하다못해 이제 뭐 피켓 만들고 하는 요런 돈들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윤홍식 TV 장비하고 운영비 그를 사는데 요게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29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노트북하고 카메라를 사는데 돈을 좀 썼습니다. 그 덕에 저희가 유튜브 방송까지 좀 가능하게 됐습니다. 안 됐으면 페북만 여러분만 끊기고 화질 안 좋은 걸로 보셨다가 유튜브까지 좀 깨끗한 화면을 드리려고요. 이제 저희 당으로 보면 290만 원 드린 게 사업비인 거죠. 그 다음에 요거 55,000원 요 뒤에 배경막 55,000원 들었습니다. 저렴하네요. 예, 그 다음에 저희 선거용품 한 거는요 어깨띠하고 조끼밖에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117만 원 들었고요. 저희 주요 당직자 이제 우리 대표님하고 사무총장인 저하고 우리 정책위원장은 당장 대외 인사분들 명함을 좀 드려야 돼가지고 그게 68,000원 들었고 그 밖에 비용으로 이제 선거운동 관련해서 이번에 성주 다녀오시고 부산 대전 다녀오신 그런 광주 다녀오신 교통비하고 이제 사무원 우리 선거 사무원 활동하신 비용
거기에 300만 원 정도가 예. 들었습니다. 근데 요 그밖에 비용은요 선거 비용만 든 게 아니고 이제 당직 활동 그러니까 이 비용은 모두 이제 당무까지 포함한 전체 사용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총 금액이 4억 2,58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그럼 이번 대선에 4억 2,580만 원 쓴 네, 거네요. 쓴 거죠. 더 기타금 추가로 들 일은 지금 없으니까 오늘까지니까요. 예, 뭐 이제 전단 비용이 조금 더 들 건데 그거는 100만 원 미만 금액이라서요. 그러면 4억 2,500 한 600만 원 격이 600에서 700 네, 넉넉하게 잡아도 한 4억 3천만 원. 예, 3억 빼면 예. 1억 2,500이네요. 그렇죠. 예. 예. 3억 기타금. 기타금을 빼야 저희는 되니까. 기타금 뭐 빼고 선거 또 공보물 나간 거 하고 나면요. 예. 그렇죠. 공보물도 한 1억 들었으니까 2천만 원, 예. 2천만 원에 실제 3천만 원. 실제 저희가 선거에 쓴 거는 3천만 원 썼습니다. 3천만 원. 나라에서 내란 돈 낸 거 빼고는 예. 3천만 원 정도 써서 저희가 한 달 동안 대선을 꾸렸습니다. 오늘 오면서 어떤 팟캐스트를 듣고 왔는데 예. 그 출연하신 분이 후보가 난립하니까 더 올려야 된다 금액을 이런 분이 이런 어떤 분이신가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건 정말 네. 이 민주주의를 예. 정말 뭘로 보고 있군요. 공개 방송에 출연할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 상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네. 그 기타금 그런 말을 해도 되나? 전문가로 나오신데 무지한 분이 정치학회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정치학계 쪽에 예. 거기가 미쳤군요. 예. 예, 그 뭐냐면 돈으로 그러면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겠다라고 지금 공공연하게 그렇죠. 그런 위헌적인 아니, 발언을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예. 아니 여러 명한테 지지를 받아서 지지받은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면 괜찮겠어요. 근데 그걸 꼭 돈으로 할 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는 돈 반대입니다. 3억 반대입니다. 대려 지지한 거 가져오라고 한 게 나을 것 같아요. 추천인을 늘리는 거는 네, 찬성입니다. 찬성이에요. 아니 대통령 하려면 더 많은 사람한테 지지받아 와라. 이건 명분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하려면 3억 이상 가져와라. 이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비합리적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한다면 정말 이제 문제 있는 정치인, 문제 있는 네, 학자라고 네. 생각이 합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이 짧은 선거 기간을 경험하면서 선거의 구체적인 어떤 관련 법률을 이 어떤 합리적인 방향으로 네.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예. 구체적인 이 어떤 이 방향을 저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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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제 시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4억 2천, 예, 4억 그리고 2천 또 600 정도. 너무 예. 고마운 게 이렇게 비용 적게 쓴 거는 되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의 자원봉사로 된 거거든요. 양심이 네. 한번 승리하는 세상 보고 싶다라는 아, 저희 그 마음이 제일 감동한 게 거리에 나가 보면요, 다른 팀들 오잖아요. 알바생들은 의욕이 없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저희 팀들은요 다 자원봉사인데요. 정말 한 분 한 분의 눈이 막 빛나고 있어요. 네. 제가 막 말리고 싶을 정도로 좀 자중하시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빛나고 있고 활기차 있고요. 알바생 쓴 데들은요 죽어 있어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마음이 없이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예. 틈나면 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래서 정말 저희가 정말 뭔가 선거 운동에서도요, 예, 서로 늘 웃으면서 활기차게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선거 운동에 뭔가 예. 롤 모델을 제시한 게 아닐까. 지금 그러니까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저희가 인지도가 낮아서 그렇죠. 제가 지금 이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저희가 만들어낸 이 작품은요, 정말 훌륭한 양심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예. 네. 요거 자료는 지금 홍익당 카페에 퍼갈 수 있게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홍보하고 싶으시면 그거 많이 네. 홍보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정당들은 지금 최소 500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4억 2천, 예, 지금 그렇죠. 4억 기타금 모두 2천, 포함해. 아주 단순하게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예, 단기 다 포함해서요. 네. 예, 다 4억 포함을 해도 2천 600 정도, 넉넉 잡아 예, 예. 600 정도 썼습니다. 네. 예.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저희가 아주 이 유력 후보들의 100분의 1 이상만 얻어도 성공 아닌 겁니까? 여기서 저희가 이제 네. 득표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아마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낸 정당이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꼭 이제 기다려 보죠. 그렇죠. 네. 5월 9일 날 이제 드러나겠죠.
5월 9일 날 제가 또 기대하는 게 조용하게 음지에서 제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도 5월 9일 날 드러나지 않을까. 네. 저희는 알 길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만 해도 이 젊은 분들이 뛰어와서 어머니가 팬이라고 제 사진 많이 찍어 왔거든요. 그런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사실은 예, 그렇게라도 와주니까 알지. 그런 게 그런데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게 퍼졌는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참 그리고 아까 윤 후보님 요새 하실 때 일본의 예, 제가 유명한 앵커 제가 분이 예 들리셨다고요. 일본 NHK 9시 뉴스 앵커분인데 길을 가다가 이제 저를 발견하시고 통역하는 분이랑 저를 찾아와서 네. 진짜 대선 후보 맞냐?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인지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인지도는 좀 낮은데 내가 유튜브 스타라 매니아층이 많다. 이제 알리는 과정이다. 이 얘기만 하자니 좀 뭔가 서운해서 제가 일본 분한테 좀 어필하고 싶어서 철학자다 그랬어요. 네.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철학자가 정치하러 나왔다. 그러니까 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언젠간 내가 집권한다. 큰 소리 치고 그래서 명함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 누구신지 잘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명함을 보니까 NHK 9시 뉴스 앵커분이시더라고요. 유명한. 저희로 치면은 KBS 9시 뉴스 앵커. 그러게요. 그래서 비슷한, 예. 근데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시더니 통역사를 예. 데리고 오시더니 예. 뭐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같은 한국 정치를 궁금해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 아는 대로 답변해드리고 그래서 아무튼 훈훈하게 헤어졌습니다. 재밌죠? 네. 그분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철학자가 대통령으로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예. 나중에 제가 이제 진짜로 집권하게 되면 그분이 아마 언젠가 집권한다고 나한테 그랬다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미리 복선을 깔았습니다. 예, 일본 9시 뉴스 진행하실 때 한국 대선 후보 중에 나 저 사람 한다 이럴 수도 예, 뭐 그런 멘트를 하실 예.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할 거니까. 예. 언젠가 집권합니다. 그래서 당선입니다. 당선. 언젠가는. 예.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음지 한 표 있다고 하신 분, 남편을 설득하셨다고 하신 분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가장 어렵다는 가족 설득하기. 그러니까 저희가 보니까 제가 홍익학당 좋아하시는 분 나이대를 보니까 인생에 좀 경험을 가지신 40대 중반만 넘어가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노년층까지 저희를 엄청 좋아해 주세요. 예. 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냈으니까 그쵸. 삶에 좀 연륜이 있으신 예. 분들은 양심 얘기가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다. 아시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아직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뿜에 또 42만이 나왔어요. 지난번 그 컨텐츠가. 그건 그거는 참 놀랍네요. 그럼 저희가 좀 이번에 많이 배운 게 젊은 층한테는 이렇게 핵심 포인트를 찝어가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예. 경험을 잘 풀어주는 그런 설명. 노년층에 계신 분한테는 우리 컨텐츠를 강의를 좀 듣게 해드리면 예. 계속 들으시겠구나. 중독성이 네, 꽤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러니까 다음에 집권 가능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더 네. 그런 형식으로 다가가면 그렇죠. 가능성은 있는 예, 거죠. 있는 거죠. 네이버 뿜에서 지금 42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들어간 컨텐츠가 양심이 없는 사람은 지능이 낮은 거라고 했더니 딱 먹히더라고요. 네. 진짜 억울한 사연들이 많았던 예, 거죠. 많았던 거죠. 근데 뭐라고 항변을 못 항변을 했는데 못했는데 너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랬구나. 예. 이 논리를 저희가 논리를 대주겠죠. 대주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 학당이 홍익당이 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그런 철학적인 논리를 제공하면 다 깨어나실 겁니다. 똑똑해집니다. 예. 지금 머리는 한국인들 머리 다 좋아요. 그런데 예. 근데 헛똑똑이가 되기 쉬워요. 예, IQ만 좋고 이런 양심 지능이 좋지 않으면요 떨어지면 헛똑똑이가 됩니다. 네. 머리는 좋은데 꼼수 부리다가 결국은 이렇게 스스로 그렇죠. 자멸하는. 예. 그리고 또 자멸만 하는 게 아니라 공멸하는 남까지 같이 그렇죠. 물고 늘어지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양심 지능만 개발하게 도와드리면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똑똑한 그런 인재로 이렇게 분명히 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홍익 방송 채널을 만들어요 이런 내용을 올려주셨네요. 이거 예, 좋은 좋은 말씀이네요. 말씀이시네요. 이게 요즘에는 이 방송 채널 만드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저희 있잖아요. 힘든 일은 홍익 방송. 아닙니다. 네. 저희 예. IPTV 같은 데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정식 채널로 등록을 그거 했다는 좋네요. 그런 괜찮은데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추진해 예.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왜냐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엊그제 또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그 민주당 이런 쪽에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그러니까 트위터는 강한데 카톡은 좀 약하시다고 하고요. 아 예. 내려 또 기존 보수들은 카톡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카톡을 이렇게 많이 신경을 못 썼었는데 앞으로 카톡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 걸 많이 알리면 네.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요즘에도 많이 알려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네. 유튜브에 철학자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네,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라고 소개하신 분도 계시고 예, 또 가족분한테 원효대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다. 소크라테스 같은 분이다. 예. 좋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예. 저는 철학 버전으로 소크라테스가 돌아왔다. 대한민국에. 예, 좋죠. 예. 그러면 애정남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애매한 거를 이렇게 예. 철학적으로 선명하게 자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거의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머리 시원하시죠? 이 제 강의 듣거나 이런 얘기 같이 나누다 보면 선명해지시죠? 예. 그게 진짜 철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임계치만 넘어가면요. 제가 예전에 싸이월드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100만 명 모였을 때 너무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몇 달 안에 1000만이 되는 거예요. 네. 빵빵빵 한 명씩 늘리니까 오. 빵빵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싸이월드 대박 날 때 계셨죠? 예,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 똑같은 게 저희도 이번에 임계치를 넘어가면 그냥 급속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좋습니다. 이 경험하신 분이 말씀하시니까 예. 뭐 조만간에 큰 예, 일이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임시정부 당면 정책을 14개조로 발표했고 홍익보살 실전 지침이 14조고 우리 또 공약이 14조고 기호도 14번이고 홍범 14조 고종이 예전에 홍범 14조 발표했었죠. 대한제국 때. 이거 뭔가 이 뭔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어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이거 소크라테스는 못생겼다는 증언.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표현이세요. 아줌마도 뭐가 좋아요? 철학 공부합니다. 아, 예, 예. 저희 거는 누나 들으실 수 있죠. 이게 저희는 온 국민을 철학자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예. 예. 여기 이번 그 얘기를 많이 못했네요. 온 국민 철학자 만들겠다는 말을 온 국민 못했네요.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차차차차. 예. 이미 여러분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 여러분은 미끼를 물었다고 봅니다. 전국 각지에 동네마다 제 벽보가 지금 붙어 있고 제가 노려보고 있죠. 거기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저랑 이제 눈 마주치신 분들 각 동네에서 예. 저기 인제군은 안타깝습니다. 인제군에 벽보가 못 들어갔습니다만 다른 8분 늦어서 예, 전국 각지에 벽보가 제가 다 붙어 있고 저랑 눈 마주치신 분들은 이제 철학자로 꼭 거듭나시기를. 이것도 괜찮네. 1.4% 득표. 그러네요. 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좋습니다. 박기프맨님이 카카오 TV 채널에서는 24시간 동안 방송방이 가능하다. 젊은층이 좋아하니까 많이 좀 예. 들었습니다. 저희 반영하겠습니다. 카카오 TV 24시간 동안 방송을 한다고요? 요새는 또 그 다음에서 카카오 TV를 미느라 카카오 TV를 계속 그 밑에 그러네요. 콘텐츠를 계속 돌려가면 띄우더라고요. 예. 이제 저희- 대선 끝나면 바로 예, 추진하면 추진하겠습니다. 14% 괜찮습니다. 14, 14. 그쵸. 아, 근데 너무 눈물 나는데요. 15%면 전액 네. 전액 보전 받는데 14%면 반. 뭐 아니 4억 일단 뭐- 썼으면 2억 받겠군요. 예. 솔직히 이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는 뭐 반환받을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합니다만 저희한테 큰 금액이죠. 저희는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볼 때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이번에 그 저희 솔직히 되게 느슨한 조직이거든요. 뭐 우리 뭐 계속 모이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예. 그냥 자발적으로 모인 조직인데 이렇게 느슨한 조직에서 만약에 아까 뭐 0.14%에서 뭐 1.4%뭐 예, 14%까지 다 있겠지만 예. 뭐 얼마큼이 나오든 얼마 이상 나온다고 치면 저희가 볼 때는 예. 도전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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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홍 후보님 아니고 윤 후보님입니다. 지금 예. 집 밖에 나갔다가 저랑 눈 마주치셔서 정신이 확 든다는 깨어나게 하는군요. 네. 온 국민을 깨어나게. 저 유튜브에도 이렇게 대선 레이스를 즐기는 후보가 있었을까요 아, 하는 예. 얘기를 하셨는데 어저께 그 KBS 촬영 오신 안 분들도 그래도 어제 KBS 그 속보이는 TV 예, 그렇죠. 거기 PD 분들이 하루 종일 제 차에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다른 선거 캠프랑 너무 다르다고 여기는 무슨 반상회 하는 분위기라고 일단 저부터 전혀 지금
긴장해 있지도 않고 너무 여유롭고 너무 서로 뭐 재밌게 하고 있다고 예. 너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른 선거 캠프 다 찍고 오신 분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상하다고 하시는 이런 의견 들었습니다. 이 방송계 쪽에서까지. 딴 데는 그런 막 말씀. 너 어디 가서 뭐 하고 오라고 막 쪼고 막 그러나 봐요. 아,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가 보네요. 무희님이 우리 조직이 느슨하다고 얘기하신 게 참 맞는 게 그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조직 체계가 어떠냐고. 체계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고. 그래서 책이에요? 저희는 알아서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에 나가서 막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21세기형 네트워크 조직이죠. 예. 아니 어저께 저한테도 이제 인터뷰를 하나 하신 게 이게 선거하면서 사무총장으로서 힘든 게 없느냐 그래서 저는 이게 국민이 이게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예. 그거를 원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예. 잘못 알아듣고 예. 진짜 뭐가 돈이 쪼들리고 막 정말 힘들지 않냐 그래서 돈은 있는 범위 내에서 그냥 하는 건데요 하고 그런 건 전혀 안 힘든데요 그랬는데 이게 대단한 조직인 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IT 조직이 있어도 이런 말이 나와요. 다 님님 하다가도 예. 갑자기 그 팀장급이나 뭐 이렇게 좀 연태가 있는 한 웬만해서 차과장급들이 찾아와요 인사팀에. 네. 저 억울해요. 우리 직급 다시 만들어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님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있어요. 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님이에요. 그러니까 예. 저희는 이게 사실은 저한테 너는 말만 떠들었지 무슨 경영을 해봤냐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홍익학당만 해도 13년간 경영해 온 건데 그렇죠. 이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자명하지 않은 것은 계속 바로잡으면서 이 문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13년에 걸쳐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 문화를 자부하고요. 이 문화를 온 국민들과 함께 누리고 싶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화에 공감 못 하시는 분들 사실은 홍익학당이나 예전에 또 최근에 이제 홍익당에 오셔도 사실 적응 못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뭔가 권위적인 문화나 독선적인 문화 이런 게 익숙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사실 적응 못 하세요. 알아서 즐기면서 자발적으로 신바람 나서 눈 반짝이면서 자기가 자기 일을 찾아서 하는 이런 문화를 이해를 사실 못 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패도라고 하는데 되게 길들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저를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오해하실 만한 게 예. 자발적으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이 된다는 걸 보고 제가 어떤 종교적인 독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렇죠. 빠 완전 사이비교의 돼가지고. 신자들로 예. 보는 예. 사이비교 신자들이니까 저렇게 돈도 안 그렇죠. 받고 나와서 예. 열심히 광기 어린 어떤 그런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네, 네. 그렇죠. 돈 내라면 자발적으로 다 예. 갖다 바치고 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해요. 자기 통장에 돈 얼마 있는지도 모르시는 양반이에요. 저는 제 모든 통장들을 다 공인증서를 본인이 안 갖고 있는. 이런 사무총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아니, 관리하시는 저런 멘트가 그거 아닌 광신도들이 하는 멘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은 돈 아니 그러니까 모르세요. 제가 할 때는 이제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오신 분들은 다 한 명의 어떤 선비처럼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 각자 저희는, 위대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다 나이가 어리건 뭐 나이가 많으시건 다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왜냐 그분은 다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존중하고 그분들이 양심의 원칙만 잘 알고 쓰시게 돕는 걸 목표로 하고 그분들이 신나서 본인이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재밌게 쓰시는 걸 돕는 거지. 다만 남한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문화에 젖어서 오신 분들은 저희가 따끔한 지적을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뛰쳐나가신 분들 중에 좀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화에 적응을 못 하시면 본인도 힘들고 또 남들도 힘들어지니까요. 근데 저는 이 문화에 대해서 자부하고 기업이건 어떤 조직이건 다 결국 나라도 이런 양심 문화를 만들 수 있는가 리더가 그리고 그 문화를 리더가 이끌 수 있는가 비전을 지시하면서 이끌 수 있는가 저는 그걸 제일 중시하고 그게 이제 양심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그런 리더십을 보이는 대선 후보가 있나 저도 많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국민들을 신바람 나게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면서도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달려가게 만드는. 그쵸. 잠을 자도 내일 또 가슴 뛰는
일을 할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또 남과 내가 그 노력한 결과물을 남과 나눌 수 있는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 모델을 세종 이렇게 많이 네.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에 글 올리셨네요. 사이비는 교주 얼굴 한번 보기 어렵게 하는데 대통령 갈 때마다 먼저 그냥 악수 예, 해주시고. 제가 어떤 분이 이건 찾아가서 다 제가 정중하게 악수 다 드립니다. 네. 예, 나이가 많건 적건 저는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한테 예. 응원해 드리는 겁니다. 공부 꼭 잘 하시라고. 예. 얼굴에 자신이 있으시거든요. 비밀 기지는 버거킹. 중요해요. 좋네요. 거의 직원 식당이죠. 여의도역에 있는 버거킹은 네. 홍익학당 직원 식당이죠. 이 회원들 식당이죠. 예. 그 마음 영원하시길 바래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초심을 항상 지켜야죠. 예. 그렇죠. 저는 뭐 제가 그 저한테 이제 초심 잃지 마시라고 부탁하지만 저는 저 혼자서 지켜온 초심입니다. 예, 누가 지키라 마라 하기 전에 저 혼자 27년간 지켜온 초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을 걸고 갖고 가는 그 마음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일화인데요. 저 윤홍식 대표님한테 제가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그냥 그 번역 하나도 되게 신경 쓰시더라고요. 제가 네.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 이게 정말 몇천 년 동안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그 비전이 원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스케일이 큽니다. 예, 스케일이 그 커서 옥시 살 때도 예, 정말 그 쪼가를 옷필 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사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막 그 긴장해 있을 때도 항상 예. 이런 스케일은 항상 제가 컸죠. 그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쪼잔한 거에 마음을 안 내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이 대통령도 양이 안 찹니다. 이런 거 하게 대통령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전 인류를 살릴 방법 찾으려고 저는 연구했고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저한테 준다고 제가 뭐 이렇게 막 감격해하고 이럴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또 이번엔 이거 하라나 보다 우주가 또 이거 해서 남들 도우라나 보다 하고 또 할 뿐입니다. 예. 저희 학당 홍익당에 관심 있는 분 다 아시지 않나요? 저희 세계 일가라고 저희 명시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명 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 좋죠. 후원금 여태까지 내본 적이 없다가 이번에 냈는데 이거 받았다고 지금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야 이것들 이제 후원금까지 받네. 이건 좀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세요. 창피스럽습니다. 예, 저는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은요 참 이거 전라도 말로 우세사요 우세사. 대선 끝나고 없어지는 데도 많지만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 생각하는 네, 거니까 이제 양심의 길에 이제 네. 응원을 주신 거죠. 고마운 거죠 정말. 저 지금 예고편이죠. 예. 이번 대선 한 달은 예고편입니다. 진지하게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지금 윤홍식 TV라고 이번에는 제 대선에 맞춰서 이렇게 이름 지었지만 양심맨이 간다. 이 TV 앞으로 이제 시즌 1을 내일 마감할 겁니다. 이제 시즌 2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즌 1은 내일까지 해서 마감됩니다. 이번 대선용이었으니까. 그리고 대선과 함께 마감하고 대선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시즌 2에서 또 더 재밌게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시즌 1 이제 끝나니까. 예. 네. 지금 여기 페북에 양심이 답이라는 주장을 이상적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저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양심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비현실적이지 않냐,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줄 알면 하자고. 네. 나랑 같이 할 수 있다고. 그거 혼자서 하면 못하는 거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랑 같이 한 걸음씩 양심 해보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 뿜에서 42만 명이 반응한 내기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지능이 높은 거라는 네, 이 메시지 네, 하나였잖아요. 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네, 많이 예. 하면 사람들이 양심에 대한 오해도 많이 깨질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저연령층이 많이 보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이버 붐. 저희 아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예, 42만 나왔어요. 양심 얘기로 42만 쳤어요. 지금 그게 그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증거입니다. 예. 네. 다음 국회의원 시즌도 있나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국회의원도 또 국회의원은 나가야죠. 지금 예정대로라면 3년 뒤인데요. 그 전에 당장 1년 뒤 내년 시장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예. 예. 내년 서울시장 나갈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선거 때마다 저희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응해 보겠습니다. 예. 이 선거 기간이 좋더라고요. 예. 알리기도 좋고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 주잖아요. 그럼 이런 양심 얘기하기 아주 좋은 그런 또 기회이기 때문에 각 선거들을요 최대한 잘 활용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질문이 올라온 거가 우리나라 숨은 권력, 그 비양심 세력에겐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제가 양심 51% 우리가 주장하는 게 이거죠. 헤게모니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헤게모니를 양심 세력이 뺏어야 됩니다. 뺏기 위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겠죠. 예.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그리고- 유시민 씨만 해도 네. 이번에 어제 그 어저께인가 김어준 TV 그쪽에서 또 하는 거 이제 하면서 이제 만약 문재인 씨가 돼서 강요 제안을 하면 입각하시겠냐 했을 때 자기가 이제 노무현 시절에 너무 당했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대통령이 된 걸로는 그 정치 권력만 쥔 것이지 그 언론과 이제 경제계와 또 관료 세계와 법조계와 이런 모든 권력을 다 이제 잡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너무 뼈저리게 본인은 느끼셨다고 생각했나 봐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강요가 아니라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제야의 이제 그 이제 진보 스스로 진보 어용 지식인으로 예. 활동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 노선 자체 저희가 꼭 다 동감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예. 너무 뼈저리게 느끼신 거겠죠. 예, 예. 그 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향후에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개헌도 될 텐데 점점 정당 지지율로 국회의원도 나오는 방식으로 바뀔 거예요. 예. 계속 그게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양심의 길을 많이 응원해 주실수록 점점 힘은 세질 겁니다. 예. 강력해질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뭘 기대하고 계시지 마세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까지 지금 저의 우리 그 양심 세력의 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익학당을 응원해 주시는 이 모든 분들과 함께 힘을 키워가는 걸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양심 51% 가능하다 하는 건요. 저기 홍익당이나 윤홍식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제 얘기가 이해되시는 많은 분들, 양심이 정말 답인 것 같은 많은 분들을 함께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양심을 실천하시면서 함께 연대해서 가는 겁니다. 연대를 해야 우리가 51%를 만들어내고 지금 기득권들로부터 헤게모니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다 10년 전에 되신 분들인데 제가 그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매주 토요일 밤마다 모였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겉으로 보면 정말 열악한데 네. 컨텐츠는 되게 세계적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 계시더라고요. 그게요. 안 지치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것도. 그게요. 10년 전이 아니고 20년 전. 그랬나요? 벌써 20년 된 거예요? 얘는 20년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만 이제 또 10년 전에도 또 네, 저는 또 뵈러 왔으니까. 또 10년 됐죠. 예, 저는 이제 딱 10년 됐네요. 지난 10년간 꾸준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살이 더 붙었어요. 안 망하죠. 예, 마찬가지로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예, 안 망합니다. 제가 꼼수를 부리면 망할 겁니다. 근데 양심을 지켜버리면 안 망해요. 예. 저는 이 결을 알기 때문에 예.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는 계속해서 양심을 지킬 겁니다. 네. 왜냐 그래야 안 망하고 계속 이 힘이 커져요. 여기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네요. 양심의 기준은 몇 개입니까? 저희가 양심 그러면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이제 풀어서 말하면 6가지 기준이 있죠. 저희 공보물 보시면 있죠. 네. 가정에 저희가 공보물 그거 뿌린 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나요? 남들은 사진 없네, 칼라 없네, 이름 없네 3가지가 없다고 막 비판하셨지만
저희는 그 안에요. 대통령의 6가지 그 원칙, 그게 양심의 6가지 원칙입니다. 늘 양심에 대해서 깨어 있고, 사랑, 남의 입장 배려하고, 정의, 남에게 부당한 피해 주지 않고, 예절, 늘 겸손하고, 예, 성실, 늘 양심 구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예, 지혜, 늘 자명한 팩트에 근거한 판단을 하는 것. 이 6가지 양심의 원칙은요, 제가 동서양 모든 고전에서 찾아낸 양심의 6가지 속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지키면요, 저는 이 우주에서 제일 양심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게 제가 31살 때 알아낸 거예요. 31살짜리가 동서양 모든 고전 보고 이게 답이네.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이었네. 이거 알아냈어요. 그 자신감으로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렸지만 거기서 오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컸으면 홍익학당이라는 걸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인간의 길을 열다 해서 인간의 길은 이거다 하고 책을 써서 홍익인간이 답이고 나누면 인의지 신, 또 5가지, 6가지로 쪼갤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있다. 이 내용을 32살에 제가 그 책을 썼습니다. 그걸 또 품고 살다 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또 더 정밀해지고 더 갈고 닦이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자신감입니다. 저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예,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보고 제가 진짜 답이네라는 그 자신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을 듣다가 제가 뭐 네. 번뜩 그냥 이제 뭐가 영감처럼 온 게 이번에 저희가 힘들었지만 대선을 나가고 힘들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같이 해주신 분이 돈을 후원금 주셔서 공보물을 진짜 어렵게 하고 포장해서 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면은 그 6가지 방금 말씀하신 게 모든 가정에, 그러니까 도가 모든 가정에 지금 다 도착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각 가정도 우리 국민이 여태까지는 그거를 몰라서 그랬다 할 수 있지만 예. 이제 우리 국민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겠죠. 예. 이제 그 공보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필링을 얻으시고 이제 개척을 해 나가시고 양심의 길에 동참을 하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구군이 다시 바뀔 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무시하고 그 버리는 뭐 그렇게 가볍게 다루시는 분 예, 많다면 이제 또 그 나라의 또 국민의 또 수준도 네. 결정되는 거라 이제 공동 운명체를 저희가 만들어 버렸다라는 그런 느낌도 예.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질문도 몇 개 올라오셨네요. 예. 얼마 전에 비양심적인 일을 저질렀다면 그거 어떻게 대처할까요? 재밌는 말씀이신데. 본인이 저질렀다는 말씀인가요? 누군가 그렇게 하신 건가요? 모르겠네요. 그거 어떻게 되지? 근데 엊그제 그 머리 깎으러 갔다가 하나 본 게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늙는다. 어떤 실수나 자기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서 예. 인정하지 않으면 늙는다라는 자기 와서 딱 넘기다 보니까 딱 한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와닿더라고요. 저희가 볼 때는 뭐 인정하시고 뭐 그 다음에 사과할 건 사과하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꼭 하는 말씀이 또 과거에 너무 실수에 얽매여서 계속 그것만 머릿속에 붙잡고 계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어떤 비양심적인 일을 했으면 그 자기를 포장하지 마시고 하늘 앞에서 내가 딱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게 제일 인정, 수용. 예. 그것도 육바람일이죠. 예, 양심이죠. 예, 인정하는 것,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하고 하늘과 우주에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또 거기서 자명함이 생깁니다. 그 자명함에서 또 좋은 자명함이 나와요. 지금 내가 찜찜함을 취하면서 자명함을 바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찜찜함이 느껴진다면 그냥 돌아가라는 신호죠. 그 신호를 들었으면 빨리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자명한 생각, 자명한 언행을 하시면서 늘 자명해서 떠나지 않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잘 풀려나가실 겁니다. 예. 예. 또 지금 질문에 유튜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영성지능이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제도 얘기 나왔죠. 영성지능이 교육의 제일 본질이 돼야 됩니다. 예. 지금 다른 교육은요 이제 AI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보다 더 잘 공부할 거예요. 그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 시키고요. 인간은요 그런 어떤 단순한 지식, 단순한 정보가 아닌 어떻게 인간을 이롭게 할 건가 하는 관점, 즉 영성지능이 그겁니다. 영성지능은요
이 지금 제9의 지능 그래서 예전에 다큐 하기도 했죠. 공중파 방송에 네, 다큐가 네. 나왔어요. 저는 사실 그 네이버 붐에 지금 히트치는 게 그 얘기인데요. 예. 제9의 지능이라고 불리는 영성 지능이 결국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양심 비양심을 가른다 이 얘기를 드린 건데 영성 지능이 뭐냐 간단합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다른 인류,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내는 그걸 파악하는 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IQ가 좋으면은 자기 잘 먹고 잘 궁리만 하겠죠. EQ가 좋으면 남의 감정을 빨리 읽어내서요. 사기도 잘 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성 지능이 높을 때 그 IQ, EQ는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쓰입니다. 감성 지능도 남의 감정을 단순히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와 남이 같이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감성 지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 지능이 하는 거예요. 결국 나와 남을 모두 잘 살게 하는 걸 추구하는 그 지능이 있어요. 그 영성 지능을 제가 양심 지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세계 보편적으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영성 지능은 종교적 표현도 아니고 결국은 그게 선악 판단하는 지능입니다. 그리고 한번 사례를 들어보면 요즘에도 우리 옛날보다 대화가 많이 달라진 게 얘기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떡하십니까? 갑자기 스마트폰 꺼내고 네이버 검색하시잖아요. 앞으로 인공지능 발달하면 저희 회의 탁자에 자비스라고 하는 인공지능 같은 게 하나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때? 이거 팩트가 뭐야? 그러면 팩트를 바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훨씬 우리는 더 할 일이 뭐냐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네. 앞으로 더 이쪽이 더 중요해질 예. 거라고 봅니다. 어떤 분이 내가 당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비양심, 양심은 모든 상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걸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 순간에도 여러분은 당하기 싫은 걸 하지 말라는 양심을 어겼기 때문에 상황 논리로 얘기하시는 거지 양심은 찜찜해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양심 찜찜하실 거예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할 때는 무조건 찜찜합니다. 다만 더 안 하면 더 찜찜하니까 그 일을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거지 이 양심의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양심을 더 어기느냐 덜 어기느냐에서 판단을 하신 거지 덜 어겨도 양심에서 분명히 찜찜의 신호가 옵니다. 그 찜찜의 신호를 보고 우리가 덜 찜찜한 걸 차선책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양심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이렇게 한 분이 또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인간이 또한 동물이라 생존에 걸렸을 때 양심이고 뭐고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예, 많아요. 그거는 그냥 수용하세요. 지금 수용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예요. 불법 저지른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도 같이 불법을 저지를 거냐 말 거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들이 양심을 안 지켜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도 결국은 그러니까 나도 양심 어길 거야라고 지금 자신을 합리화하는 논리로 쓸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라도 양심을 지켜야지라는 것을 더 그 각오를 세우시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분이 쓴 페북에 멋진 글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백악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하나 1인 시위한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바뀌지 않으려고 들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씀. 내가 바뀌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죠. 전혀 생각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나 하나 든다고 바뀌려 하는 사람은 결국 같이 불법을 저지르게 될 거고 나라도 바뀌지 말자라고 각오를 세우신 분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이 양심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양심적 판단을 하자고 제가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연관 질문이 마침 딱 좋은 게 또 떴네요. 방금 이제 유튜브에 방금 홍준표 라이브 방송을 보고 왔는데 그쪽도 하시나 봐요. 네. 아, 네. 그래요? 예, 홍준표 지지자들도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네. 그들 같이 제 마음대로 양심적이라고 판단할까봐 염려가. 네. 이분은 훌륭하신 분이네요. 그걸 보고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함부로 내가 나도 그냥 아무데나 양심적이다라고 네. 스스로 판단할까봐 두렵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정말 옛날에 뭐 선비들께서 정말 저 구석진곳에서도 조심한다고 하는 게 와닿네요. 쉽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다 양심이라고 갖다 붙이죠. 그게 양심적인지 아닌지 보편적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좋으니까 막 갖다 붙이는데 대부분 사기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도요. 양심 좋은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이라고 파는 거죠. 속여 파는 거죠. 근데 그게 똑같죠. 이게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알아보시는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지. 뭐 짝퉁이 넘친다고 해서 진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다 짝퉁 갖고 있어. 그러면서 짝퉁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양심에 있어서만은 진품을 꼭 가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좋은 질문 오셨네요. 얼마 전 쾌락에 관한 강의 봤는데 참나 접속 시 지복감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선정 때뿐만 아니라 육바람에 실행할 때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육바람일 할 때 도 포함되는 거냐 이 지복감이라는 게 그 양심의 지복감은- 뿌듯함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은은하죠. 상황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 지복감이라는 게 한 생각도 없을 때 지복감이 있고 우리가 육바라밀을 적용할 때의 지복감이 있죠. 조금씩 맛은 다르지만 참나에서 나오는 지복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걸 또 이제 체험하시면서 실험하시면서 체득하세요. 예. 내 처자식 먹여 살리나 비양심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계신데 뭐 이런 얘기도 질문하셨네요. 그래서 근데 이런 거죠. 법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불가피해서 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 법의 처벌은 반드시 받으세요. 각오하셔야죠. 즉 내가 불가피했다는 것으로 법을 어겼다는 걸 합리화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은 엄연히 있는 거니까 그 법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실 각오를 하시고 우리가 이 행동을 해야겠죠. 또 남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들도 반드시 그 법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어려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양심 캠프를 한번 했더니 말씀하신 질문을 그때 나왔었어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예, 느낌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하고 밤을 같이 보내 보니까 다음 날은 바뀌셨더라고요. 요만큼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힘든 거, 현실적으로 양심 지키기 힘들어 이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게 양심이에요. 역량껏. 아니 남이 정말 당신은 불가피하겠네라고 봐줄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쉽게 그런 난관에서 쉽게 양심을 버리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양심을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있겠죠. 하늘은 누굴 인정해 주겠습니까? 조금씩 완벽하진 않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 그게 이 6가지 양심의 원칙 중에 성실입니다. 성실. 어떤 난관이 와도 나는 양심의 이 구현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그 최선을 다할 때 오는 그 마음하고요. 분명히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걸 자신이 알 때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자꾸 주변 상황이 힘들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밖에 안 돼요. 자기 양심은 다 알아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너는 정말 할 만큼 했어. 이 느낌이 드시는지, 그렇게 힘들긴 한데 너도 좀 솔직히 좀 빨리 포기한 거 아니야? 그 상황에 빨리 이렇게 동조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시면 안 되는 거죠. 내면에서.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내 속에 있는 양심과 내 속에 있는 사욕과 어떤 게 우선일까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학당 강의 좀 들어보시면 욕심은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시되 남에게 피만 주지 않는 이런 선을 지킨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균형 있게 이런 걸 다루시는 게 양심 노트가 아마 최적이실 것 같아요. 뭐냐면 양심 노트에 보면 저희가 쓰는 요령에도 그렇지만 이제 그 무턱대고 남 입장을 헤아리라는 게 아니라 남의 입장하고 내 욕심에 그 순수하게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부당하다고 여기는 거를 다 한번 적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딱 떠올려 보면 편안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균형 잡고 내 쪽이 좀 더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거고 내가 좀 해도 남한테 좀 해줘도 될 만한 상황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거에서 본인 스스로 균형 감각을 찾는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상황마다 균형 감각을 조금씩 내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할 역량이 쌓여져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이 균형 감각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날 강의 들어보니까 그걸 중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조금씩 고민하면 조금씩 맞춰갈 수 있는 것들이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상황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명도 바꾸고 국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선 출마에서도 국민들더러 깨어나라고
이번 투표 하나로도 나라 바꿀 수 있다고. 예. 다 같이 국민들이 깨어서요 양심적인 리더십에 추구하면은 그런 리더십이 이 나라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누구한테 줄지 결정하는 게 국민이죠. 똑같아요. 우리 마음도요.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엉뚱한 욕심한테 힘을 실어줍니다. 본인이 그렇게 매일매일 잘못된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추상적이고 고온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떠오른 수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 이거 결정하셔야 되거든요. 나라로 보더라도 똑같아요. 예. 어떤 정치인한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의견한테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거냐 요거 정하셔야 되잖아요. 이거 대충 정해놓으면은 이거 두고두고 이거 국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문제죠. 예, 삶의 문제니까 양심의 6가지 원칙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 직접 고민해 보시라. 그 고민하는 중에 실력이 늘지 절대 실력 안 늡니다. 그냥 막연한 양심 추구는요 독선에 빠져요. 나만 양심이고 다 남들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심을 막연하게 아시는 분들 만나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자기만 양심이래요. 나랑 의견 다른 사람들이 미운 거를 비양심이니 적폐니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깨어있지 못하느니 하면서 욕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치료가 어려워집니다. 예. 예, 유튜브 질문 중에 앞으로 그 지속적으로 대선 출마하실 건지 예, 또 예. 대선 후에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지를 예. 여쭤보고 계시네요. 저 당연히 그 집권 언젠가 한다니까요. 예. 대선 출마는 당연히 할 거고 내년에 당장 서울시장도 한번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시를 고민하냐? 서울시에서 먼저 양심 정치가 이런 거다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면 훨씬 다음 대선 때 사람들이 양심 정치에 대해서 추상적이다 말 안 나오고 쉽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 증거를 좀 실증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도 또 서울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집권 가능성을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의외로 노년층들이 좋아하세요. 40대부터 50대. 근데 그럼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려지면서 이런 맛을 좀씩 보시기만 하면 팬층은 기하급수로 늘어나실 거거든요. 길게 보시면 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KBS 그 PD분한테도 얘기했어요. 저 인터뷰 했으니까 혹시 TV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어차피 다음 대선 때 또 나와도 지금 이런 구시대적인 선거 제도 속에서는 500억 써야 된다. 당선되려면. 그럼 다음 선거 때 나왔을 때 또 여러분들한테 500억 또 모금해달라고 제가 외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가 차지 않나요? 저항하고 싶지 않나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안으로 5년간 전국의 각 가정에 제 유튜브를 듣는 아주 열렬한 팬을 각 가정에 1명 정도 만들 계획이다. 5년간 만들고 나면 그분이 그 가정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양심 정치하자고 가족들을 설득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돈 한 푼도 안 쓰고 5년 후에 아주 무혈 입성할 수 있다. 그리고 5년 후에는 또 지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지금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동네 현수막 걸고 자발적으로 뛰쳐나오셔서 피켓 들고 선거운동 하시잖아요. 5년 후에 이런 진풍경 나오면 어떨까요? 거리에 각 가정에서 다 나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렇죠. 네. 그냥 거리마다 다 양심 정치 노래를 부르면요. 네. 선거 치를 필요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 정도로 세금을 아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선거 이 사무 집행을 해보니까요. 현수막 하나도 바람 불면 벌써 떨어지고 관리하기 쉽지 않아서 맞아요.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맞습니다. 왜 그런 것도 걸 필요 없게 그냥 현수막도 안 걸어도 되게 하죠. 우리 예. 다음 선거 때까지 5년간 우리가 노력해서 예. 이 현수막 이런 거 안 걸어도 되게. 예. 근데 저희 이번에 많이 도움 받았던 게 뭐냐면 솔직히 꿈에 저희가 올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캡처해서 올리셨는데 저희도 많이 필요한 게 이제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관점에 우리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각 가정에 1명만 일단 음. 예전 어른들이 집집마다 성인 난다 그랬어요. 앞으로 개벽된 세상이 오면 저희는 집집마다 양심 지킴이 1명 정도 나오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면요 다음 대선은 우리 국민 세금 아끼고 돈 안 들이고
굳이 선거가 필요하냐는 국민 대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질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4억 쓴 것도 너무 아까워요. 예. 너무 아까워요. 제가 그렇죠. 이 저희 회원분들의 이 피땀 어린 돈 4억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을 못 이룹니다. 예. 얼마나 큰 돈인데요.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 여러분 그 우리 윤홍식 후보님이나 저희 이제 홍익당 임직원분이 이제 출판사 봉황동 출판사도 같이 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4억이면요 3, 4년간 매출이에요. 4억은 제가 오해받는 게 그 재산 아, 네. 신고에서 네. 6억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야 잘 살았잖아 이런. 그래서 그게 제 돈이 아닙니다. 제가 다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전 잘 모릅니다. 말씀드리면요. 전 사실 그 잘 6억 가까 5억 9,500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있고요. 이제 집은 가정이 있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흥여회 자금이 거기 있는 거 그 각주에 달아놨습니다. 그것도 한 7천 떼고 나면 한 2억 정도 남잖아요. 홍익학당하고 도서출판 출판사. 봉황동네 출판사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 빼놓지 않고 사업체라고 빼놓지 않고 개인 사업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명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불어 반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업체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현금이 2억 갖고 지금 사업체 2개 당장 그달 직원 월급도 못 줘요. 저희는 다 그 월급 나가는 거 후원금입니다. 월세 나갈 거. 저도 이제 이 친구가 넣어주는 그 월급으로 겨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 수중에는요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지금 4억이란 돈이라면 저는 그 만져볼 수 없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쓰고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 없이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수중에 통장에 한 2, 3천 있죠. 제 실재산은 한 2, 3천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돈인 줄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대선 때는 이 돈도 안 쓰게 어떻게든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내도 되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 부담을 최소화 10,000원만 내도 되게. 예. 네. 인지도를 높이고 개인별로 쓰는 돈을 최소화한 다음에 현수막도 필요 없게 해가지고 이 선거를 그러니까 치르면 좋은 게 최고가 아닐까. 이번에 또 당이 돼갖고 당원에 가입해 주시면 직장 다니시는 분은 10만 원까지 내면 10만 원을 연말연판 해서 그대로 다 네, 돌려받으시거든요. 예. 저희가 그 당원이 뭐 몇만 명만 되신다면 예. 저희 엄청난 힘을 또 발휘할 예. 수도 있을 다음 거예요. 선거 때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열심히 해서 각 집에 한 명 정도는 진짜 저희 학당이나 홍익당의 그 유튜브 같은 거 즐겨보신 분이 있다 하면 다음 대선 때는 우리 집 공보물은 내가 해서 딱 100원씩만 내게 그렇게 해도 예. 충분하죠. 아무튼 아니 그러면 공보물 이번처럼 흑백으로 나가도 되잖아요. 저희 최소화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라에서 정한 최소한의 그것만 갖췄거든요 이번에. 그리고 많이 좀 지지해 주시면 분명히 공중파 나오실 거예요. 공중파 많이 나오시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예. 홍보가 가능하니까. 유세 차량 좀 괜찮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어제 PD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다른 선거 캠프 돌다가 오니까 너무 허전하신가 봐요. 유세차에서 정말 멋지게 유세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제 방에서 인터뷰 그거 했어요. 방송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게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면 저는 내키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되도록 안 쓰게. 유세차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데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하면 되죠. 뭐. 예. 어저께도 우리 부천에서 했잖아요. 뭐 지나간 예. 얘기입니다만 정말 조금 되게 좀 그랬던 게 저희는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이거 사진에 붙여가지고 다 그것도 수작업으로 붙여서 이렇게 그래도 한 30여 분 이상이 모여서 기타도 직접 쳐주시고 그쵸. 그런데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촌스럽기도 하지만 순수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희 딱 떠나고 그 유력 대선 1, 2위를 다투시는 분이 동시에 또 오신 거예요. 저희 할 때만 해도 유력 대선 후보 차가 뒤에서 유세차 쫙 왔거든요. 솔직히 그것도 예의 없는 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리 가셨는데 예. 부로 부천시장에 부천 그 역 광장에 저희가 있어서 재밌게 하니까 차가 부러 우리 뒤로 와서 크게 소리 지르고 가는데 아무도 그 차에 관심 안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마치고 가는데 둘이 또 얼마나 이게 둘 사이도 예의가 되게 없어 보였던 게 한쪽에서는
피켓 들고 이제 선거 사무원 5명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차가 옆에 와가지고 또 방송을 해버려. 너무 좀 저런 거는 너무 서로 간 예의 없지 않나. 누가 하면 좀 비켜줬다가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양심으로 할 때 그렇게 방금 전까지 되게 좀 멋있고 아름답게 보이던 것이 그 장소가 방금 후에 바로 바뀌니까 그렇죠. 아주 그 보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거 보면 추잡스러워 보일 텐데 그런 짓을 선거 유세라고 어제 하고 다들 있더라고요. 거기 계신 분들 느끼셨겠죠. 네. 저 어제 부천역 앞에서 마이크 잡고 막 떠들었더니 지나가시던 어른들 한 몇 분이 서서 계속 들으셨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더니 네. 한 분이 갑자기 바카스 2개를 사갖고 뛰어오셔서 빨리 마시라고. 하나는 빨리 지금 먹고 하나는 조금 이따 먹으라고. 고맙네요. 어디 교수님 같으셨는데 학생들 보여주게 사진 하나 같이 찍을 수 없냐고 사진 찍어드리고 제 얘기 듣고 너무 좋으셨다고.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또 한 분이 뛰어오시더니 나는 14번 찍을란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에 저는요 뭔 얘기 드리고 싶냐면 저는 어제 그 방송국에서 오신 분들도 몇 프로 노리느냐 예. 1% 노리느냐 5% 노리느냐 이런 얘기 저 드렸는데요. 저는요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표가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가족과 얘기하다가 양심으로 결정했다. 그 얘기가 제일 감동적입니다. 1% 5%는요 그런 게 쌓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감동일 때만 저한테 의미가 있죠. 예, 1%냐 5%냐 이거는 감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 표 한 표가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주셨다 이걸 느낄 때 저는 훨씬 감동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표가 제일 귀하다. 그런 한 표가 모여서 만들어낸 1% 5%가 감동적인 거죠. 저는 그 하나의 소중함을 제일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이 급하냐 뭐 양심 알리는 게 급하냐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둘이 아니고요. 이 대선이라는 것도 양심 세상 만들고 싶다는 선언입니다. 나 대통령 되겠어 하는 거는 양심 세상 반드시 만들겠어 하는 선언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너는 뭘로 양심 세상 만들 거냐? 양심 문화로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시는 거 하나하나 볼 때 너무 저는 감격스럽고 그게 저한테는 진정한 대선인 거죠. 예. 저래가지고 대선 되겠나라고 느끼신다면요. 아직 구시대, 구문화 속에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신 겁니다. 절대 이해 못 하십니다. 이 작은 한 표의 소중함을 모르실 때는요. 절대로 양심 세상 안 옵니다. 예,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관점을 봐도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작은 범위 내에서 싹이 났을 때 그걸 복제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 저희 봤을 때는 되게 강점이 있는 게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엄청난 네, 컨텐츠를 네, 가지고 네. 있다는 건데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복제만 해나가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홍익학당 여러분 양심 컨텐츠는 좋은데 세상에 먹히게 하려면 더 다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느끼신 여러분이 빨리 해주세요, 제발. 이해하시죠? 학당은요 말 꺼낸 사람이 합니다. 예. 예. 느끼셨다는 얘기죠. 어떤 그 영감이 오셨다는 얘기죠. 빨리 하세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안 그러면 찜찜하실 겁니다. 내각제와 대통령 중심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누가 질문하셨나요? 네. 아, 며칠 그때 전에도 한번 며칠 나왔는데 말씀하셨습니다. 못 예. 들으셨나 본데요. 예. 내각제건 대통령제건 관심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제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총리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각제나 대통령 중심제 그 얘기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면요, 자기가 정권 어떻게든 해먹고 오래 싶어서 잡고 싶고 오래 잡고 방향으로. 싶고 해먹고 싶어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쓰지 마세요. 국민만 그 제도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으로 고민하시지 네. 이 실제로 저쪽은 먹기 위한 고민을 하는데 그쵸. 국민 여러분들은 정말 순수한 관점에서 이런 거죠, 고민하시는 뭐. 것 같아요. 스타가 없는 데는 내각제를 좋아할 거고 스타가 있는 데는 대통령제 좋아하겠죠. 이번에 여당이 지금 박근혜 씨가 그렇게 되면서 여당이 낼 후보가 없으니까 내각제 자꾸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으로 먹고 싶다는 거죠. 나라의 권력을. 또 스타가 있는 쪽은 대통령제에서 먹고 싶어 할 거고요. 네. 예,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정치 이 시스템이건 양심적 리더가 다스릴 때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서비스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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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시간이 또 많이 됐나 시간이 보네요. 됐습니다. 예. 일요일이고 오늘 또 쉬셔야죠. 예. 하여튼 이런 얘기 나누는 것만으로 전 행복하고요. 들어주시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같이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영감을 주고받는 거 이런 게 저는 홍익 인간이고 우리가 누려야 할 인간적인 행복이라고 봅니다. 또 이런 소중한 시간 함께해서 예, 또 좋습니다. 대선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선거 운동은 오늘 거의 끝납니다. 저희 홍익당에서는 내일은 또 하시나요? 개별적으로 선거 유세, 거리 유세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오늘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라이브 방송 지금 하나 이제 공식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말씀 이제 우리 이 시즌 1을 마감하는 대선 시즌을 마감하는 말씀은 내일 또 드리고요. 오늘은 아무튼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내일 하루만 잘 우리 예. 이겨내면 내일 모레는요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대선 출마하면서 정치인들 하는 거 다 해봤어요. 유세차 유세 빼곤 다 해봤어요. 뭐 TV 토론도 해봤죠. 거리 유세도 나가봤죠. 시장 돌기 뭐 돌면서 악수하기 이런 것도 해봤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하고 싶은 게 당일날 당사에서 결과 보기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하다가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좋으면 환호할 거고 예. 안 좋으면 한 명씩 가는 사라지고 저는 이제 침통한 채로 눈 감고 있고 막 이제 와이프 떠나고 준우 울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설렙니다. 내일 모레가 사실 설레요. 당사에서 개표 보기. 우리 여기서 그 환호와 침통의 그 퍼센테이지를 정해놓을까요? 그런가? 이게 몇 프로인지 뭔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 침통은 0.1%. 예? 아무튼 이게 지금 학당이 당사죠. 이 당사에서 다 함께 이제 개표 방송 보는 거 생각하니까 또 설레서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예. 또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또 보시면서 같이 또 재밌게 선거를 마무리하죠. 예, 또 예. 당일날 또 개표 사무를 해주시는 저희 당원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예. 그분들께서는 뭐 날을 새실 수도 있는데 저 다 좀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무튼 재밌습니다.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담감은 느껴집니다만 그 안에서 저는요 이렇게 제가 13년간 못했던 전 국민한테 양심 알리기 그게 지금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이루어졌어요. 예,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출마하길 잘했고 제가 출마할 수 있게 이런 자금을 마련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에 이 나라 국민들이 양심 소리 들어보게 됐고 양심 귀한 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거지 절대 이렇게 소수의 힘으로 못합니다. 이 힘이 점점 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또 이틀 남았으니까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즌 1은 계속 이 검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2에는 또 더 좋은 또 이 방송검이 있으면 예, 또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아 예. 네. 오늘도 한번 예. 적폐야 물러가라. 예. 예. 양심이 답이다.